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설에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나이 얘기로 끝났어요. 네. 다시 설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예. 설날 얘기 해야지. 예. 어디부터 해야지 우리? 그러면은 아까 거랑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제 대한제국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설날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썬킴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일본은 전면적으로 양력을 채택을 합니다. 네, 메이지 유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역시 모든 부분에 양력을 적용을 했고요. 당연히 조선의 설 같은 거는 없다. 라는 선언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선언을 해요? 예, 너희 이제 선 없다. 거의 비슷하게. 초반에 한 30년대까지는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른바 계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까지 서울이 굉장히 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력 1월 1일이 되면은 충무로 일대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 진고개 일대가. 왜 혼맞지? 혼맞지. 명치정, 메이지초 이런 데가 거긴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북적북적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1월 1일 새해를 세고. 그렇죠. 그럼 이제 종로 일대, 북촌 일대는 조용합니다. 아, 종로 북촌 쪽은 조용하고. 그냥 오늘 그냥 휴일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도 휴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휴일이구나. 뭐 오늘 저기 출근 안 하고 선생님들 뭐 교사로 있는 사람들 학교 안 가는구나 이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이제 청계천 북쪽이 북적북적하고 그렇지. 평소에 안 보이던 색동옷 입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설날이니까. 네, 그날이 이제 휴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 양력이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계속 지내는 걸 보니까 저거는 일본설이다. 우리는 조선설을 세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지방은 더 그 경향이 강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제 정월 초하루 날이었는데 떡국 먹고 세배 다니는 날이다. 세상을 몇 번 변화해 통치하는 사람이 양력을 쓴다고 하여도 수백 년 인습이든 이 음력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양력설에 쓸쓸하던 조선 사람만 사는 북촌도 이 음력설 날만은 명절다운 기분에 빠져 어른도 새 옷 입고 차례 지내고 세배를 다니려니와 암만 해도 명절을 좋아하고 즐기는 건 어린아이들이다. 야, 요런 옛날 사설 재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력을 수십 년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백 년 인습은 바꾸지 못할 거다. 이런 어떤 신문 기사의 평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 명이 서지 않는 거죠. 아니 이걸 못하게 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설날을 못 세게 합니다. 뭐 어떻게 설날 즈음에 방앗간들을 모두 쉬게 해버려요. 치사하긴 한데 대단히 현명하군요. 그러니까 이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게 가래떡 뽑아서 그치, 떡국 해 먹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굽니까? 치사하게.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넣어두었던 떡매를 꺼냅니다. 떡매를. 네. 그러니까 맵쌀 지어 가지고 다시 떡을 해서 모양이 예전처럼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겠지. 우리 언제 우리가 방앗간에서 떡했냐 하면서 다시 이제 떡을 해서 먹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일본에서 교묘하게 이제 학생들을 부릅니다. 양력 설날에 미륵국 깨라멜 밀크 카라멜 를 주면서 오늘이 설날이다. 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모찌를 주면서 찹쌀떡이죠. 그걸 주면서 오늘이 설날이니까 오늘을 휴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애들은 캐러멜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역시 음력설을 센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저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음력을 자꾸 따지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양력과 음력의 문제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이게 민족 감정으로도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민족의 그렇죠. 문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차례를 원래 오전 중에만 지내면 됐는데 이제 일본 순사들이 다니면서 차례 지내는 집을 이제는 아예 고발을 하고 이제 주인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해 뜨기 전에 차례를 지내요. 아. 4시, 5시, 6시에. 어. 이러면서 뭘 그렇게 1930년대가 지나가는데 예.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광복이 됐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처음에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요 요인들이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서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정은 3일이나 휴일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은 빠집니다. 대신 크리스마스가 들어가요. 그렇지. 대통령도 뭐 다 외국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설날이 또 빠집니다. 또 빠지니까 이제 정부로 볼 때는 왜 설을 2개씩 세느냐라고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의 아까 방앗간하고 비슷한데 예. 쇠고기 출하를 막습니다. 쇠고기 이거 설 떡국 못 먹게? 그러니까 이제 쇠고기가 있어야 그날 하루 잔치 분위기를 낼 텐데 없는 50년대에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쇠고기 값이 2배, 3배 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자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쇠고기를 정부에서 출하를 못하게 했다더라. 자꾸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명 아닌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랬는데 이때도 역시 설은 또 찬밥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산업화해야 되는데 한 번만 쉬면 됐지 왜 2번이나 쉬느냐. 아, 30. 네. 아, 예. 그러면서 60년대 이후로도 이제는 어느 하나로 모는데 어차피 여태까지 신정으로 몰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정 중심으로 가고 구정은 역시 못 세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발생을 하냐면 신정은 관절. 관청에서 지내는 명절. 그다음에 구정은 민절. 일반 국민들이 지내는 명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서 지금 뭐 지내? 신정 지내? 설 지내?를 어떻게 보면 압박했던 거죠. 그래서 휴일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980년대까지 서울 기준으로 한 75%, 지방은 80% 이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 설날을 셉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부가 뜻밖의 이상한 이름으로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걸로 설날을 복구를 시키는 건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됐네요. 네. 우리가 구정을 돌려받은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솔직히 구정이라고 해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구정도 안 되지. 예, 신정 구정도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 속에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1999년에는 설도 추석과 동일하게 3일 연휴를 주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명확하게 추석, 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얘네들은 음력으로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력은 행정적인 그렇지만 우리가 즐기는 명절은 옛 전통대로 음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1895년에 을미개혁에서 모든 걸 양력화시켰잖아요. 행정에서는 모든 부분이 양력화가 됐지만 명절까지 양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추석 때가 되면은 핵곡식도 나오고 핵과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설날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즐겼다는 점에서 을미개혁을 뒤집는 사건이 1985년에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을미개혁이 뭐 약간 퀴즈 정답 같네요. 그런가요? 을미개혁이 퀴즈 정답 같다고. 모르겠어요, 네. 퀴즈 정답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무튼 우리 우리 1월 1일 신년과 우리 설 그 어떤 유래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모습을 구워지기까지 네. 이 이야기를 요약을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설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 허지웅 씨의 대표 친중파로서 또 이 중국에 관련된 설 얘기를 또 춘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편지 보낸다면서요. 고맙다고. 카톡 왔어요. 이 지난번에는 춘절에 무슨 폭죽을 터뜨리는 거 세뱃돈을 받는 유래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게 그래가지고 예. 다른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그 문배도 나왔잖아요. 문배도 광화문에 문배도. 붙이는 거. 문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춘절 지금 가면은 일단 뭐가 붙냐면은 이제 부뚜막신을 부엌에서 모셔요. 조신, 짜오신이라고 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뚜막신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2월 23일 날 다시 옥황상대로 돌아간대요. 1년 내내 부엌에 붙여놔요. 조신을요. 부뚜막신을. 이 신이 1년 내내 이 집이 정말 착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관찰을 해요. 아, 신이요? 신이요. 부뚜막신이. 되게, 부엌에서. 되게 끈질긴 신이네요. 끈질기시네요. 끈질기죠.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건가요? 3D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보고 있으니까. 고자질장이. 고자질쟁이야. 음력 12월 23일 날, 23일 날 이 다시 옥황상제로 떠나는데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이를 좀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부뚜막 신한테 이제 절을 하면서 입에 사탕을 넣어줘요. 그림에 꿀을 바른다든지 엿을 붙여요. 왜냐? 일단은 달달한 걸 줘가지고 말 좀 잘해도 달라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엿을 먹이면은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입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네. 옥황상제가 그래서 갔던 우리 박광일 작가의 집은 어땠느냐? 그래가지고 엿을 먹인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염라대왕이 우리 집집마다 파견하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이름이 부뚜막신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약간 검은 먹지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요. 아하.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태워요.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고 다시 이제 1월 1일 그 이제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새로운 부뚜막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부엌에 붙여요. 1년 동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2월 23일 올해 떠날 때 제가 또 엿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한다. 네. 그리고 지금쯤 되면 중국 가면은 모든 이제 가정집이죠. 가정집에 보면 이제 문신을 붙여요. 이제 문신이 이제 몸에 하는 문신이 아니라 도어갓이요. 도어갓. 가도부도어. 이런 식으로 전치사 쓰면 좋아요. 그 두 명의 장군이 딱딱 붙어 있어요 좌우에. 장군. 진숙보와 울지공이거든요. 누구냐면 당태종 이세민이잖아요.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의 정말 측근이자 아주 유명한 당나라 장군이에요. 진숙보 그다음에 울지공. 둘 다. 둘 다. 모든 그 집집마다 그 둘을 붙이는데 왜 붙이냐? 이 유래가 참 재밌다니까요. 당태종 이세민, 박성웅 씨죠. 이세민, 안시성. 자기 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을 한 이세민.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당나라판 그 이방원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당나라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당나라판 이세민이 자기 형을 죽이고 현무문에서 활을 쏴서 죽였잖아요. 친형을.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죽여요. 형 일가 친척을. 이것이 626년 7월에 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큰형 이름이 이건성이에요. 절대로 건성으로 살았다는 그런 개가지 마세요. 아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이건성의 측근 중에 측근이 위징이라고 했어요. 위징. 그러니까 위징이 이건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큰 형한테 이세민을 죽여라. 이세민을 안 죽이면 당신이 죽는다. 황태자인 당신이. 근데 안 들어요. 큰 형이. 설마 내 동생이 나를 죽이겠나. 그래서 위징의 말을 안 듣고 동생을 살려다가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위증의 말이 위증일 거라 생각하고 듣지 않았다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지? 어마어마하지? 야 이게 하이게임구만. 하여간 그 이건성 일가는 다 처형을 당해요. 다 처형을 당해요. 세상에. 근데 위징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민이 봤을 때도 제가 참 나의 정적의 측근 식사였지만 너무 뛰어나다. 자기 내 밑으로 와라. 그래서 걷어들여요. 그런 눈은 있네. 아주 그렇죠? 그냥 포악한 사람. 하긴 이세민이. 이세민이잖아요. 뭐 당태종 이세민에 관련된 그 뭐 역사를 보면 다 위징이 말했다. 위징이 뭐 이런 말했다. 위징 말했다. 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야사예요. 야사. 아까 문신이 왜 생겼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정사고. 626년 현무문의 변이 일어난 그해 이 섣달 금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이세민이 그래도 이제 그 장안성이죠. 자기의 자기 그 도성이요. 예. 그래. 이번 한 해는 정말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말 여러 일을 했다. 진짜 그랬을까? 내가 올 한 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쿠데타라 생각 안 하겠지. 내가 어떤 의로운 혁명을 일으켰으니. 의로운 혁명을 일으켰다. 하고 이제 그 황궁에 있는 정원 이제 원림이라고 하잖아요.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내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걸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세민한테. 너 누구냐? 여긴 황궁이다. 이런 너희 같은 그런 여염이 일반 백성들이 여긴 들어올 수가 없다.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앞에 개천에 사는 용입니다. 아까 용 나온다 그랬죠. I'm 드래곤. I am a dragon. 관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가 용이라고? 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어. 했더니 내일 정월초하루에 어. 위징이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위징을 황궁에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폐하. 이래요. 야사에 따르면 그 용이요 죽임을 당한 이건성의 원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이 사람의 원혼이라고요. 라고 중국 야사에 나와 있어요. 이건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까진 좋았는데 찝찝하잖아요 이세민이요. 예.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정월초하루 이제 627년이지 않습니까? 예. 아 일단 그 모든 신하들이 와가지고 신년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하고 들어와요. 위징 들어오라고 빨리 와. 다 왔어요. 이제 아 그래 해피 뉴 이어 다 이제 인사 잘 받았고 다 집에 가세요. 가서 떡국 드세요. 위징. 너는 남아. 너 가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여기 있자고. 너 저기 뒤에 서 있어. 왜냐면 위징이 황궁을 벗어나면은 자기는 죽는다라고 용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넌 잠깐 남아 있으라고. 왜요, 폐하? 바둑이나 두자. 그래서 하루 종일 바둑을 둬 이세민이랑 위징이랑. 왜냐면 얘는 집에 보내면 안 되거든. 황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용은 죽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용이 죽으면 정말 용용 죽겠지. 안 좋은 거니까 때문에 나랑 계속 바둑 두자고. 야, 빨리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 빨리.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너무 오래 두니까 위징이 잠깐 졸았어요. 꼬뻑. 조는 건 상관없잖아. 졸았는데 갑자기 황궁 밖에서 신하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하늘에서 용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용 머리만? 용이 죽은 거예요. 헐 대박. 그래서 위징을 깨웠어요. 위징 일어나봐라. 어떻게 된 거냐? 폐하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용의 목을 베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는 척하면서 그 신하들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뭐라고? 용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배웠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로 시니컬하게 보면 안 돼 역사를. 이게 역사야? 그날부터 이게 역사야? 그날부터 밤마다 그 목이 잘린 용이 황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없이. 문 열어 이세민 너 내 부탁 그거 하나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죽었다. 이러면서 진짜 초라하다 용이.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던 이세민이 그 진숙보랑 울지공 두 장군 보고 그래서 황궁 문 막으라고. 근데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지기구나. 옥리엄 장군과 같이 딱 지키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용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지치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쳐 나가 떨어졌어. 이세민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야 화공 부르라고. 진숙보와 을지공 똑같이 생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에 붙여라. 용이 얼굴이 없으니까 앞을 못 보나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그 관점이다 이거. 아니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이게 그림인지 사람인지. 육감으로 보겠지 마음으로. 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월 1일 정월초하루에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집에는 다 진숙보와 울지공의 그림 문신을 붙여요. 야 재밌다. 이건 중국 야사라니까요. 혹시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춘절 춘지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중국 가정집 아파트는 좀 그렇고 가정집 특히 식당들 문 보면은 다들 이 이상한 장군들 모습이 둘이 문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쉐. 근데 그건 좀 몰랐어. 있어 보이잖아. 같이 패키지 여행 가셔도 이게 이쪽이 진숙공이고 저쪽이 을지공이야. 그러면서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지존보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중국 이름 몇 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럼요. 지존보 멋있죠 지존보. 월광보합의 주성치 이름. 홍금보라고 하시지. 그리고 뭐 지존보랑 홍금보다 그러면 되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면은 예. 이 문신 옆에 보면 복자랑 복자랑 깃불 희자가 거꾸로 붙어 있거든요. 맞아. 왜 그럴까 이건요? 거꾸로. 그거 잘못 붙였다고 다시 바로 잡으면 큰일 날 그거요. 왜? 귀신들이 눈이 뒤집혀 있어. 아니야?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이 쏟아지라고 밑으로. 진짜로. 진짜 깨알 같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인들 이게 발음 똑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맞다. 도착하다도 중국말로 따오라고 해요. 그리고 뒤집다도 발음상 중국말로 따오거든요. 그래서 복이 도착했다, 기쁨이 도착했다. 그래서 따오, 뒤집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월 내내 붙어 있죠. 1월, 2월까지 거의 어지간한 호텔 가면은 전부 다 거꾸로 복자를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허지웅쇼의 친중파 썬킴이었습니다.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 아주 재밌었어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1번 을미개혁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김인호님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점심시간에 잠시 외출해서 신권을 조금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요.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좀 주려고요. 예전엔 할머니께서 쌈짓돈을 모아두셨다가 꺼내주셨는데 요즘엔 제가 드리네요. 손자가 주는 용돈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권이 진짜 명절의 풍경이죠. 맞죠? 신권 만져본 지 오래됐네. 그러고 보니까 덕분에 옛날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정겹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0636님, 형님 간만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야간 근무로 현장 일을 하느라 잘 못 들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숙소에서 이어폰 끼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딸이 보고 싶네요. 예은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은 녹음해서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오, 아니 0936님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 딸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해드릴게요. 예은아 사랑한다. 예은아 사랑한다. 예은아 사랑한다. 마음에 드는 걸로 갖다 주십시오. 너무 현장 일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데 건강 챙기시고요. 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명절은 그러면은 못 챙기시는 건가요? 혹시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하루빨리 따님 좀 품에 안고 푹 쉴 수 있는 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장채은님이 청해주신 윤도현 밴드의 박하사탕 듣고 오겠습니다. 3732님이 청해주신 리치의 사랑의 이 말 밖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5947님, 웅디 저 신발 가게를 15년 했는데요. 오늘 폐업했습니다. 참 좋은 날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엔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돌아오는 길 캔 맥주 하나 사서 차에서 나눠 마시고 이제 올라가려고요. 시원섭섭한 기분이 딱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고 언젠간 또 헤어짐이 있으니까 다시 또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헤어짐이 있는 만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5947님과 또 남편분께 또 굉장히 눈부신 올 한 해 또 눈부신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딱 오늘까지만 슬퍼하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328님, 부모님께서 명절 음식 대행 업체를 하시는데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택배를 붙이느라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종일 불 앞에서 일한 우리 가족들. 웅디의 응원 받고 아자아자 힘내볼게요. 명절 음식 대행 업체. 그러면 지금이 완전 대목이네요. 지금이 뭐 추석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제일 바쁠 때 아닌가요? 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이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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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허리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지금이 제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6725님이 청해주신 태사자의 타임 그리고 에즈원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에 가능하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딩송
장희진 님이에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번 설에는 친정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가래떡, 나물 3가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울컥, 마음이 찌릿합니다. 엄마에게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딸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디에 엄마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